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294강은 중소기업이 올해 2019년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의 핵심 공통사항을 10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월 말까지 회계사들 회계감사도 하고 하면서도 또 3월 말까지 자기가 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세무 신고도 하게 되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회계감사기는 이제 자꾸 회사 쪽에서 이익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납세 신고를 하는 쪽에서는 또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달라는 이런 그 양쪽의 길을 항상 압박에 시달리는 이 직업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생각을 해야만 이걸 잘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안세기법인 상당수의 이 비회계사 아닌 직원들 꽤 있는데 세무신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가게들, 뭐 이렇게 많은 길목에 있는 가게들 있죠. 큰 공장, 대기업 재벌 말고 그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또 그 안에 워낙에 회계나 세무신문자가 많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이 회계법인들도 큰 데에서 아주 완벽하게 도와주니까 이제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이런 데들의 거래처들은 이제 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이제 도전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고 구청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더라도 판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걸러주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몇 가지만 개념적으로 걸러가지고, 또 특히 몇 명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의미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차원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소기업이 되려면 세법상 중소기업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조세 특례제한법 나와 있는데 2조에 특례법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업종이 다 돼요. 단 소비성 서비스업, 뭐냐면 유흥지점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죠. 사무용 전문직업 사업자, 우리 같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거 안 됩니다. 실제 우리 회계법인도 한 400명 가까이 있는데 전부 다 노동직업이죠. 손발하고 상대방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두뇌 역할도 다 두뇌 노동이니까 정신노동인데 이런 직업은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업종은 되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이 업종 기준이 있고 매출액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은 제조동은 120억까지, 건설은 80억, 음식수는 10억까지고, 중기업은 이제 제조는 1,500억까지, 도소매는 1,000억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제 제가 위탁 제조업이 돼서 제조업이 된다면 1,500으로까지 되는 것이고, 위탁 가공이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도소매를 본다 1,000억까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소유와 경영이 재벌이나 대기업에 실질적으로 독립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지분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전문 하청으로서 단독 하청이다 그러면 이 대기업 재벌 기업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결산을 할 때 이제 요새 프로그램은 거래 금액이 이제 자동 분괴가 되는데 유의해야 된다. 특히 회계세무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통장에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빈발 계정에 대해서는 자동 분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분괴한다는 얘기는 뭐 대충 모르면,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보조가 하게 되면 그냥 회계를 잘 모르면 그냥 자동 분괴된 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하면 이제 잘못된 계정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10배, 20배의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해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자동 분괴돼서 재무제표 나왔다 하더라도 매년별의 매출이나 원가, 판매 관리 각 계정이 꾸준하게 올라오거나 꾸준히 변동이 없어야 되지, 막 널뛰기 했다든가 이건 정말 이상하게 봐야 돼.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널뛰기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관찰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그 개별거래 통장에 대표자 가수금, 반지금, 출금 이렇게 써야 될 것을 그냥 이 대표자가 설비를 사줬으니까 설비구입자금 지급이라고 통장에 기재가 되면 소모품이나 수선유지비 계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비용이, 보통 소모품이나 수선유지비는 연간 한 300~40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에 7천만 원, 5천만 원이 써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게 이제 과잉 비용 계산이 돼가지고 소모물산의 문제 생기고 또 대표자 상여처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매출의 원가 판매비 관리비에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0이 하나 더 붙으면 이게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10배가 더 붙은 계정이 나오면 쫙 걸러내가지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자동 분괴된다 하더라도 그냥 믿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분석적 검토, 그 다음에 계정의 금액에 대한 한 1, 2배 정도는 괜찮지만 10배, 20배 아니면 공이 2개 더 붙었다, 3개 더 붙었다 이런 문제 오타가 나가지고 거대한 잘못이 큰 잘못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물어본 게 2월 결성 공제기간이 10년이 된 지가 이제 벌써 10년 됐어요. 이게 2018년 말에 수법 개정이 돼가지고 2009년 결성분부터 10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발생분은 바로 올해인 2019년이 만 10년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공제 마지막 연도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손이 있으면 2019년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능한 결산 이익을 내가지고 이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익을 계산한다. 이익 계산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같은 걸 덜 계산한다든가. 물론 이제 해외 감사 기업은 감가상각 같은 거 덜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의견 한정이 나오지만 또 수정 사항이 나오지만 뭐 비감사 기업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익을 내 가지고 이 마지막 2009년도에 결손을 이용해서 먹어야 그만큼의 세금 20%의 그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세 감면이 특별히 여기서 제조 도소매 음식업도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되고 역시 여기도 저희 같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서비스업은 되지 않습니다. 의료업은 돼요. 또 의료업은 노동지급자로 생각해도 되고 의사들이 힘이 워낙에 세니까 빨간 띠 잘 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세션 해주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은 어디 가서 뭐 넥타이 메고 이거 빨간 띠 두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약한 애들은 안 해주고 난리치면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특별세 감면이다. 소기업 감면, 수도권 외 제조업들은 세액의 30% 감면해 주는 거예요. 수도권 내 제조업은 20%, 도소매업은 10% 정도. 그다음 이제 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은 수도권 외에는 15%, 일반은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이제 주택법제 6조에 써 있는데,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이익의 100%, 세금의 10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내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하거나, 수도권 외에서 청년이 아닌 일반이 창업하면 50%를 감면해준다. 반. 5년 동안. 굉장히 큰 거죠. 5년 동안 50%씩이나 감면이니까 10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수도권 외에서 일어나면 그때는 100% 5년간 안 낸다니까 5년간 세금만 안 내도 그것도 큰 캐시의 현금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좋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주택부채 10조에 있는데 신상화 동력이나 원천기술 개발비에 대해서 30%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기타 20%. 여기서 해당액은 바로 이런 그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개발요원이 인건비하고 각종 부품, 견본비, 소모품 등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를 30%를 절약해 주는 거, 싸게 사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정부가 소주성 할 때에 이제 정부가 돈을 직접 그 국민들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적게 내주는 게 있어요.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사회보험을 공제해 준 게 있는데 상식으로 해 1인당 수도권 내는 700만 원, 소기업, 중소기업이죠. 지방은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이고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100만 원이 된다. 중견기업은 800만 원, 대기업 사회 이렇게 다 대기업까지도 해주는 게 있어요. 고용 증대를 했을 때, 고용 증대.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증대할 때도 소득주 성장의 일종이죠. 이것도 3년간 임금 증가의 평균 초과 차익에 대해서 20%를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은 중견은 10%, 일반 대기업도 5%까지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설비 투자를 증대시키려고 투자세액 공제는 계속 있어요. 설비 투자 금액이 3%다. 근데 위기 지역 내 투자는 중소기업은 10%, 중견은 5%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뭐 5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안세지경저널에 2020년 3월 10일자에 이렇게 주간지로도 이렇게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걸 다 써놨고 또 3월자 월간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직원들한테 드리고 뿌렸는데 누가 불안해서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 많이 한 30% 정도는 안 나오고 교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알려주는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다 파일을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산의 강의 내용을 일반 국민한테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 최저한수가 있다. 이게 최저한수야. 한도 초과된 미호수에서 중소기업은 7%, 현재 2억까지는 10%인데 30% 여기서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만 하더라도 30% 정도만 이거 하나만 받으면 최저한세 권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다른 그 공제 금액은 다음 연도 다른 데 가서 2월 공제 받으면 된다. 일반 기업은 8%, 3년 내까지. 중소기업은 7%고 일반 5년 차까지는 9%고 과세 순이익이 100억 이하까지 10%인데 200억까지가 20%니까 반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1천억 이하까지는 12%, 1천억 초과는 17% 이렇게 돼서 20% 세율에 22% 세율에 한 20, 30%가 감면되는 게 한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저한수도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제 다 감면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저한수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 계산이 통과되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를 받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7, 8가지 주소 특례 감면 세액 공제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